자, 요즘에 한창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두 분입니다. 송유 매니저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제가 두 분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월 달에는 전지적 참견 투자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같이 해보셨잖아요. 같이. 그래서 제가 임민수 아나운서가 네. 수익률이 꽤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치고 그렇죠. 빠지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한 달 들어갔다가 망신당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주식한 지 한 8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종목을 제가 진짜로 전참투에 좀 편입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좋은 종목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종목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잠깐 우리 앞전에 이제 이런 일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결과에 큰 의미가 있나 이제 반대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 일단 벌칙이 점점 더 세져요. 그럼요. 저 충격 먹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응원하지만 네.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니 오늘 좋은 종목을 갖고 왔으면 사실은 제가 그거를 딱 들어보고 잘 담으면 되니까. 사실 지금 이제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사람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투자자도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라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명민준 앵커 같은 경우 이제 앞전 사례를 보시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았던 사례는 약간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사실상 이렇게 내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어떻게 자기가 이제 좀 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시합에 이렇게 대결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투자자인데 구해주러 온 거 맞아요? 예,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박철수 매니저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네. 전참투에서도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 같이 이렇게 1% 이상 떨어지는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봐요. 그래서 네. 종목을 안 담았어요, 포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오늘 장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사실 좀 예측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원정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네.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라면 좀 잘 방어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다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낙폭은 양시장 다 1%대가 나왔지만 일단 사실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지금. 네. 이 이슈 때문에. 하지만 아시아 주요국들을 보면요. 일본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어요. 사실 2% 넘게 빠졌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잘 버텼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3번에 걸친 거의 저점을 형성했어요. 지수 자체가 3번의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심리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여러 번 찍어줬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아직 고점 대비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수는 빠졌지만 실적 좋고 성장 좋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 중에 주가가 좀 낮아 있던 종목들은요. 오히려 오늘 잘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분명히 실적과 그리고 저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지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거의 약간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좀 소강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2차 회담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된 만큼 약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약간 어제부터 계속해가지고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약간 관망세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더 이렇게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박스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증시도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디서 팔지, 어디서 살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갈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 자체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끌리시겠지만은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지금 증시가 빠질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 분할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한국 증시 안에서도 조금 이제 긴 호흡을 갖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매우 작은 상황인 거 항상 이제 유념하시고 예. 약간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섹터랑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해줘 다음 주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뭐 결과를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지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셨던 종목, 구해주는 종목은 KH바텍이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5%, 최고가 기준으로 9.4%예요. 네. 이거는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 또 확진자분들 때문에 그렇죠. 또 하루 방송을 쉬었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등락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매일 일일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기울기는 낮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워낙 큰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이 회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던 요인을 보면 당연히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핵심 제품이죠. 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힌지 양대 산맥으로 보면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외장 힌지를 만들고 파인테크닉스가 내장 힌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차피 양분하고 있는 거의 독과점 형태의 기업이고요. 지금 폴더블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팔고 있고 역시나 우리나라 최대 회사인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예. 실제로 지금 뭐 폴더블폰에 지금 거의 다 힌지가 들어가고 있지만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제품 쪽으로도 이제 접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힌지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KH바텍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예. 중장기까지도 한번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H바텍 2주 동안 계속 올라와서 9.4%, 10%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요거는 구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입니다.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지난주에 네. 주셨던 종목은 하이브였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엔터가 이거 궁금한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어쨌든 네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좀 저조하긴 해요. 예,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로도 불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내용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 자체의 수급이 좀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약간 덜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FT입니다. 지금 두나무랑 지금 이제 올 중순에 이제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이제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NFT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BTS 지적재산권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적재산권 IP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연계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앨범 판매량과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또 많이 내놨습니다. 많이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 하이브를 제외하고 놓고서라도 지금 이제 엔터주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일 때 약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브는요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 엔터사들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1월 말에 이제 저점 찍으면서 이제 다 같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의 한 50%가량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대낙폭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긴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트렌드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엔터주는 한 템포
조금은 쉬고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되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같은 경우는 BTS 오프라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4월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일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모멘텀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만 그보다도 지금 이제 과대낙폭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중단기적 관점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랑 이제 KH바텍 좋은 수익률 주셨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채팅창에서 송유 매니저님 팬이신가 봐요. 고영옥님께서 송유 매니저님이랑 명예커님은 톰과 제리 느낌 참 재밌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톰입니까? 누가 제리고?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핵심은 누가 톰이냐입니다. 예. 네. 누가 톰인 것 같아요? 제가 톰이죠? 무조건? 제가 제리인가요? 종목 추천하기 더 쉽겠습니다. 고르지를 못하겠고. 알겠습니다. 둘 다 톰 제리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영어 이름은 바꿔요. 뭐 제리나 톰으로. 영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참에 이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송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H바텍 하이브. 이전에 이 두 분이 주셨던 종목들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쭉 엑셀을 보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이 1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1월 28일이니까 지금 뭐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났네요. 네. 요거는 지금 수익률이 진짜 좋아요. 35%. 이때 이제 반도체 업황 설명드리면서 예. 그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별점도 굉장히 적게 주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되는데 일단 그 설명이 끝나기 전에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 거를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전망은 제가 굉장히 밝다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사실 이전에는 대덕전자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것도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게 이번 연도에 최대 실적이 작년이죠 이제 작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1월 28일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000억대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올랐어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1,400억 원대가 나왔고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요.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도에는 영업 손실이었던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요새 막 리포트나 뭐 기사를 보면요. 군계일학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군계일학. 네, 장비주들 중에 사실 횡보를 하고 있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강력한 이 성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었고 사실 그때도 장비주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매출처 다변화 또는 고객사 다변화 또는 보안 투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가장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제대로 한번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뭐 수익권이시겠죠. 최근 뭐 2, 3거리를 내에 매수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익절가를 최대한 따라 올리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한 가격대 부근을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25,500원 정도 선, 이 정도만 딱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가면서 고점 돌파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업종들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 중에 이렇게 실적이 이미 4분기 때 나왔던 종목들은 올해도 실적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혹시라도 눌림 나오면 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아주 좋은 여러분께 결과를 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멘트가 그만큼 기네요. 이게 고점이어가지고 고점이니까.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질문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절대 뭐 멘트가 긴 게 아닙니다. 질문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해줘 다음 주여서 다음 주에 잘 갈 종목을 셀렉하는 건 맞는데 의도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 갈지 네. 다다음 주에 갈지 진짜 좋은 종목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수익률이 잘 났다는 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월 말에 설명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35% 수익이 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도 한 2, 3주 전 2월 18일 네. 요때 GS건설 네네. 갖고 오셨을 때도 네네. 저는 사실 요거 별점 짜게 줬었잖아요. 네. 항상 네. 짜게 주기 때문에. 아니야, 네. 아니야. 그러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짜게 주지 않았는데 요거는 짜게 줬었어요. 근데 매수가 39,200원 했는데 수익률이 14.29% 거의 15%. 네네. 요것도 굉장히 잘 갔어요. 생각보다는 약간 조금 저조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과대납폭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본격 상승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대선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대선 코앞인데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여당 야당 후보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전국 주택 25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단기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상이 있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뭐 GS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대우건설, 뭐 DLENC, 뭐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택 정비 사업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 비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주들은요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으면서 이제 막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약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약간 보유자분들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약간 중소형 건설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수익률 두 분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시지 불안하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아프면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26만 명 나왔잖아요. 네네, 23만 많이 명, 나왔습니다. 26만 명?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요. 근데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갈 때 이게 기침 한 번만 하고 싶은데 참다가 더 나오는 요즘 경우가 진짜 생기더라고요. 요즘처럼 기침하는데 눈치 보이는 세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 잘 냈으니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다음 주 구해줄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야, 중고차 반도체.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것도 어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전혀 사실 맥락이 근데 틀리기 중고차가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자세하게 뭐 내용 들어보시면은 뭐 감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게 맞는 말씀하셔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 제가 전지적 참견 투자에서 네. 케이크 하나 가지고 있어요. 포트에 다 비었고 네네. 케이크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같은 종목이면 네네. 너무 반가울 것 같아서. 예.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좀 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고차 가져오셨고 반도체는 왜 특별히 다음 주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다음 주에 가는 거를 가져오는 게 맞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종목을 억지로 갖고 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이제 항상 전주에 다음 주 일정들을 정리해서 항상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 다음 주 특별한 일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올 만한 종목들 그런 것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예. 다음 주에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어쨌든 가면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고차.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반도체가 좀 궁금한데 반도체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예, 한번 저기 나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반도체 뭐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박철수 매니저의 PT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한 주 또 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데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나 이 섹터를 가지고 나왔었죠. 그런데 그 종목들 뭐 대덕전자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종목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sek터 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중에 분명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캐치를 하셔서 종목을 선별한다면 변동성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왜 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 텐데요. 자,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털 검색창에다가 반도체라고만 쳐도요.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된다. 바이든도 이제 반도체 투자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촉구를 하고 있다. 등등등. 뭐 인텔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올해 엄청나게 우리는 돈을 베팅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해가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회사들이나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비메모리 시장을 보더라도요. 증설이라든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몰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반도체는요. 사실 IT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가 발전하게 되면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바일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T 시장이 성장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IT용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IT 시장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것.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조가 없이는 IT 시장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없고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생각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 두 시장 모두 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요,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구글도요,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해요.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은 성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실제로 지금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나와 있는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인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규모의 성장성을 보여왔던 대표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고요. 올해도 역시나 그만큼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반도체 시장 규모 비중을 보시면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요, 한국,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대만, 유럽 몇몇 주요 국가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에도 2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한국 반도체의 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는 부동의 1, 2위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부동의 1위인 TSMC가 있지만요. 2위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올해도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꼭 지켜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로 봤을 때도 2위입니다. 인텔에 의해서 2위고요. 그리고 7위권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자, 매출액이 잘 나온다. 돈을 잘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보면서 같이 돈 버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주가적으로 좀 느리죠. 좀 아쉽긴 하지만 대책이 있습니다.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래서 투자가 본격화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장비주들을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대덕전에도 마찬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비주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정말 좋은 주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장비주들을 먼저 보자. 왜? 투자가 올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비주기 때문에 올해는 장비주를 꼭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에 담아볼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실제로 장비주 올해 이제 2020년도 성장률은요, 한 약 2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20%고 그 이상까지도 성장성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타산업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장비주, 이 종목이 아까 종목 상담을 하면서 보여드렸지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상당히 횡보를 하다가 레벨업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횡보 구간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레벨업할 수 있는 연관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주가 추이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섹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비단 이 섹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섹터들에서 보면요. 제조업에서는 매출처 다변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사를 넓혀나가고 있는,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기업들, 그리고 신규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당연히 보안 투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장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장비주들, 특히나 보안 투자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변동성장에서 실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거 실적은 정체되어 있었는지, 정체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분기당 그리고 매 연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붙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왜? 차익 매물들이 최근에 빨리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수급은 괜찮아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들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외국인과 기관들 비중을 줄이고 있는 종목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들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 요게 있고 다음 장 보시면요. 글로벌 밸류체인도 나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글로벌 밸류체인도 있는데 요 내용들은 아마 화면이 조금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자료를 항상 다음 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어떻게 또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서 장비주들, 공격적인 반도체에 투자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기업이 소부장 중에는 바로 장비주고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충족하는 기업을 공략하신다면 다음 주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장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오늘도 잠시 후에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본 것 같은데 목 아프죠?
네, 아니요, 전 목 안 아픈데요. 아 그래요? 네. 저만 약간 목 아픈 것 같은데 느낌 탓인가요? 약간 좀 그런데. 네. 아니 자료를 좀 보이게 가져와 주시면 좋은데 안 보이게 일부러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아니 저번에도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찢을 확대가 수가 안 돼요? 없더라고요. 아, 밸류 그래요?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략은 아니고. 전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기본충실님께서 유튜브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기본충실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반도체 장비 주식. 저는 다음 주 평점 별 4개 드립니다. 하나 뺀 건 대외 변수로 크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기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변동성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사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에서는요. 지수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종목을 교체하면 큰일 납니다. 타이밍이 오히려 어긋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분할 매수로 가셔야 돼요. 꼭.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최소한 나는 뭐 4번에 걸쳐 사겠다. 뭐 5번에 걸쳐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평균 단가가 아주 안정적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고점에 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로 실적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보여드렸었죠. 아까 예. 그런 종목들도.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실적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재에는 굉장히 박하지만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질문 있을까요? 예, 일단 저도 반도체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랑할 예정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치솟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런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IT 제품의 수요는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PC 수요가 조금 고점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품별로는 그렇지만요 전체적인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용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정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이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또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망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비 쪽 제품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비 쪽은 일단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그리고 소재와 부품 쪽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일단 그것보다는 장비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은 수익권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볼이 까꿍님께서 반도체 무섭다고 별 3개를 주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뭐 저는 질문은 없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내용은 워낙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네.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답답한 게 이거예요. 좋다는 거 알겠는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근데 주가 언제 가냐. 그게 핵심인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 들어봤고요. 자, 그럼 저희 한번 별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네. 예측이라는 거 다시 벌써 한번 불안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밥을 좀 이렇게 깔고 자 별점 보여주시죠. 자 저는 5개를 줬어요. 짜네요, 저쪽은. 네. 아, 4개인데. 이쪽 짜네요, 네. 그래요? 5개, 4개 이렇게 만점을 주는 건 뭐야? 다음 주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못 건 전 처음 가면 치킨 들어봤는데, 쏜다. 네. 네, 치킨 2마리 쏜다. 오. 네. 바꾸도록 하고 저는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주도 섹터로 손색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다음 주에 만약에 갖고 오신 박철수 매니저님 종목이 간다는 기준이 몇 %예요, 수익률이? 종목을 봐야지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정말 날이 갈수록 알겠습니다.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톱인 것 같아요. 제가 제리가 된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4개, 5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그럼 종목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네. 힌트 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 뭡니까? 뭐 제가 가져오는 게 항상 이렇죠. 뭐. 예. 자, 힌트 보시면요. 예. 실적으로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는 회사. 여러분, 테마가 있거나 시장에서 뭐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이요, 그런 테마여도 이왕이면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단타 종목을 치더라도요, 단기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수익 나면 좋지만 손실 날 확률이 항상 있잖아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이왕이면 실적이 있고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면 혹시 단기에 수익을 못 내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리스크 방어를 좀 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실적으로
엄청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박철수 매니저님을 요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 반사남 어때요? 좋습니다. 반사남 괜찮죠? 네. 원래 2차 전지 프린스였는데 저 그거 약간 좀 그랬으니까. 아니, 나 2차 전지를 가야죠. 그 2차 전지 프린스와 네. 반사남. 네. 괜찮죠? 둘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로열티 좀 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오늘 채팅 중에서 42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금요일인데 뭐 정은님, 은결님, 뽀리님, 뭐 쏙슬님 등등 다 들어오셨는데 금요일인데 어디 안 가시나 봐요. 예,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신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들 네. 들어오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잘 프레젠테이션 해 주셨고요. 송유 매니저님은 이제 종목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봐야 되니까 중고차 관련해서 송유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섹터는 바로 중고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 무슨 종목 가져왔는지 전혀 유출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스치면 상한가 이제 전지적 참견 투자 시점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활용을 했던 섹터인데, 일단 업종 관련 주요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딱지 앉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올 초만 보더라도 1월 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서서히 하반기부터는 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관련 주가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다양한 대변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아 EV6 16개월 걸리고 15개월 걸리고 소렌토도 16개월 걸린다고 지금 이런 기사가 보여지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요. 이제 기아 차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신차가 출고되는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보다 더 비싸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잠깐 뒤에서도 다시 다룰 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신차 출고 지원에 중고차 시장 화랑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엊그저께 나온 기사고 다 최근에 나온 기사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은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중고차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냐? 그 내용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고차가 주목을 받으려면은 신차 출고가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한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력난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약간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전자제품 반도체 수요에 약간 뒤처져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요 예측 실패로 이어졌고 자, 세 번째부터가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앞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내용인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요, 배럴당 40달러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달러 지금 이제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고 자, 무엇보다도 네 번째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대표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자, 이게 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자동차 점유율 2위 3위가 현대 기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원자재를 많이 우리나라에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병목 현상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지금 신차 출고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규모입니다. 이 시장 규모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던 건데 2020년 기준으로 중고차 시장이 39조입니다. 근데 5년 뒤에 여러분들 5년 뒤에 11조가 더해져서 50조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은 막 체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가전제품 시장은 현재 기준으로 48조 원입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이 물론 가전제품 시장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장품 시장과 의약품 시장보다는 매우 큰 규모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점유율을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성장성도 성장성인데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는 이제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인증 중고차라고 해가지고 수입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뭐 벤츠, BMW, 아우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들도 많은데 맨 밑에 보면은 폭스바겐만 지금 이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빼고는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이 중고차 시장은 여러분들 뭐 완성차건 뭐 지금 이제 개별 회사건 간에 굉장히 지금 이제 다양하게 선점하려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중고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이 낮지만 반대로 이제 수익성 큰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양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중고차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멘텀 딱 하나예요. 신차보다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익성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고차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명민주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중고차 관련 기업 특히 이제 상장된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고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되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갈리기 때문에 중고차 섹터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실적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종목 아직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다양한 중고차 관련 기업들이 매년마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반사이익 관련주로 담아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실적 또한 매년마다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래프를 보고 BMW, 벤츠, 뭐 포르쉐 이러면서 성장, 중고차 시장에 대한 판매량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 저 빼고 예. 다 부자인가 봐요. 뭐 저도 안 샀기 때문에 저도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뭐 신차가 안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신차가 안 나오니까. 하긴 요즘 포르쉐 가도 네. 딱 계약금 걸고 대기하는 게 기본 2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2년. 아니 코로나도 너무 많고 하니까 또 개인차도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렇네요. 애기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근데 차가 안 나오니까 뭐 중고차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지금은. 요즘에 막 1년 타고 네. 프리미엄을 2천만 원 붙여서 팔고 막 이런 차들도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재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샤테크 뭐 이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렌터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장된 네네. 기업들이. 근데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그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P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지. 예, 지금 그런 이제 뭐 부분은. 사실상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고차 관련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약간 저는 중고차 섹터를 보실 때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평가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두 가지만 좀 놓고 보시고 가장 핵심은 실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별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저희가 송유 매니저님 중고차 관련해서 드린 별점은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자, 옆에 하나 더 튀어나왔습니다. 6개 드렸어요. 6개. 6개 최초예요. 흥분돼요, 지금. 네. 네. 전무후무. 네, 그렇습니다. 6개 없었죠, 사실상. 드렸습니다. 네. 6개. 자, 그리고 4개 반. 반개는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왜냐면 이게 그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케바케? 네, 케바케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한번 반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2조를 앞두고 있는 직영중고차 1위 회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아마 짐작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2조 직영중고차 1위 회사 절대 유추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종목 소개도 좀 컴팩트하게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반도체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종목 다음 주에 진짜 갈 수 있는 종목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뭘까요?
네, 실적으로 보여주는 회사라고 힌트 드렸는데요. 바로 STI입니다. STI. 네, STI 장비주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및 이 클린룸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에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자, 뭐냐? 첫 번째, 매출처 다변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매출처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자, 리플로라고 하는 후공정 패키징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0~300억대 신규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트랙 시스템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대만 도레이 쪽에 납품을 하면서 또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잉크젯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고객사로부터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신규 매출이 잡힐 거로 보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로 인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한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래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주가거래소는 TSMC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글로벌 웨이퍼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지금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공시를 보셔도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확대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수주 확대와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무려 전년 대비 112% 급증을 하면서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비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일단 작년 12월 달에 역시나 삼성전자가 주 거래처인데 직전 매출액 대비해서 한 36%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었고요. 올해 2월 달에도 지금 중화권 업체랑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 되는 수주 공시 계약이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기술력이 있고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호재성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재료도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로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업종 동종 PER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PER 12개월 포워드 PER이요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또 저평가 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 종목이 바로 STI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매수가는요. 17,700원부터 18,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2만 원, 2만 원. 손절가는 17,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I 가격 전략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의 중고차 탑픽 종목 가볼까요? 네, 종목명 K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K카. 앞전에도 여러 번 가져왔어서 여러분들 또 가져왔구나 싶으실 텐데 K카 일단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포인트 세 가지 먼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대응으로 좋은 수익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는 신차 출고 기간 지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대외 변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차 출고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사이 관련주죠, 중고차가. 그렇기 때문에 직영 중고차 1위 K카가 수혜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늦어도 이렇게 지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입니다. 자, 이런 신차 출고 지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고차 가격이 되려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거랑 K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데 K카 같은 경우에는 직영 중고차입니다. 매입을 해서 관리해서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 기존에 이제 매입을 해뒀던 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K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여 대 가까운 인증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44%가량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한 86%가량 상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조 3천억 원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K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오늘 종가가 33,050원입니다. 33,050원부터 32,500원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 다음 주 갈 수 있을 종목은 K카와 STI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제 샵 2034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상담 고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뒤쪽에는 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랑 상담을 하시죠? 네, 두 분이 상담에는 정말 상담 진짜 잘하세요. 두 분은. 이거 진짜로. 그래서 유튜브 그 채팅창에 종목하고
매수가하고 비중하고 써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좋은 종목 그리고 좀 손질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할 거니까요. 채팅창에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샵 2034 짧게만 하고 가시죠. 또 나와야 되니까 샵 2034.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STI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또 후속작으로 드렸는데 장비주들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관련주들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케이카 브라더는 예, 케이카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양한 내용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카가 가진 모멘텀과 다양한 앞으로의 전망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테니까요. 샵 2034 송반장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반장, 박반장이고요.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상담 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에도 전참투 이어집니다. 두 주린이가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데요. 5명의 고수들과 함께 참견을 받으면서 수익률 대결을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종목 또한 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먼저 민소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소주린이 포트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마이너스대를 보이고 있지만요. 큰 마이너스를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또 피플바이오는 어제 담았는데 한 방을 노리고 담았던 종목인데 다행히 한 방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은 민준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네, 민준주린이는 K카 하나를 담았는데요. 오늘 다행히 플러스를 보이고 있네요. 두 주린이는 과연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지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민소 주린이는 플러스 8%를 보이고 있고요. 민준 주린이는 2%를 보이면서 약 6%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 민준 주린이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매니저들의 포트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대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카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다날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다날 어떻게 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우리 메타고수 고광영 고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브 컴퍼니 저와 함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맥스트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매니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피플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플러스 6% 보이고 있고요. 아주 IB투자 마이너스입니다. 네, 다음 매니저 포트 볼게요. 네, 우리 이몽철 고수의 포트입니다. 오늘 출연하시죠. EM텍은 플러스 1% 보이고 있고요. HM의 목표가를 터치했고 플러스 8%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별 개인 순위입니다. 1위 이몽철 고수님이 플러스 1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이 6%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는 어떻게 순위가 됐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별로는 HMM 이몽철 고수님의 종목이죠. 8%로 1위를 보이고 있고요. 2위는 피플바이오 6%, 3위는 K카 2%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번 짚어봤고요. 금요일 전참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두 분, 오늘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매니저님, 황태규 매니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